의원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최고위에서 의결한 선거소청 문제를 비롯해서 장도혁 대표의 거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작부터 공개냐 비공개냐를 두고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첫 의원총회입니다.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잠깐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것은 대립이 아닌 통합이었습니다.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공개 발언 홍석준 의원이 잠깐 앉아 보십시오. 어차피 발언하는 거 다 끝내고 예, 맞는데 이 시간부로 비공개로 해야 원활하게 진행되겠다는 모두 의사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더라도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다 하시죠. 아니 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내가 저 나가서 선서를 하지만 하시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당이 완전히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개인 발언은 조금 절차를 밟아서 좀 앉아 주십시오. 송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되려고 하자 송석준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개 발언을 신청하겠다. 그동안에 이렇게 공개 발언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당이 완전 불통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라. 이렇게 소리를 쳤고 강승규, 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강승규 의원도 최악은 무슨 최악이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원래 이제 공개 발언을 조금 하다가 비공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로 전환하는 바람에 고성이 좀 오갔네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저 광경을 봤을 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분이 많아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송석준 의원이 그래도 내가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한마디도 허용을 못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많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 하자. 비공개란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자. 의원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직접 못 듣게 하자. 아마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벌써 저기서부터 당 지도부는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거죠.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게 결론은 송석준 의원이 지금 당이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불통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야유가 나오잖아요. 나가서 하라는 둥, 뭐가 최악이냐는 둥. 이런 얘기에 어느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할 거 공개하고 또 비공개하실 거는 비공개하면서 의총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사회를 보시는 분의 입장일 것이고 원내대표의 입장인데 오늘도 저런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박준태 의원은 송석준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도요. 의총 중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정중하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스스로의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사퇴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장동혁 대표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중하게 권유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고 또 사랑하는 동지고 예의를 지켜서 권유를 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하려던 얘기는 정중한 사퇴 요구였습니다. 제가 서재원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할 줄 알았던 박준태 비서실장이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시라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도 이렇게 소통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제 의원들 간에도 저렇게 불통의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 외면하죠, 외면. 예. 좀 아쉬운 점은 좀 뭐 계속 저희도 뭐 조롱조롱 얘기하지만 뭐 윤 어게인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저런 소통, 불통 자체가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찍어버리면 비대위원장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는 조금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나가서 하세요라기보다는 한번 듣고 그 내용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또 반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동혁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손석준 의원도 계속적으로 당대표 되고 나서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왜 저렇게 지금 이제 저런 목소리를 내냐. 물론 그것도 목소리를 안 내면 더 큰 문제지만 저는 이 부분 또 본인의 내년에 어떤 공천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의심을 받으면 제가 송석준 의원이라면 저는 차기에는 4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출마하겠다. 그러니 당을 위해서 당대표도 사퇴하고 이제 쇄신을 하자. 나부터 헌신하겠다. 이 한 모습, 이 행동 하나 하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모습은 저렇다. 그렇게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뭔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은데요. 오늘 선거 소청과 관련해서도 오늘이 마감 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길게 논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광역단체 7곳만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과 전남, 광주, 충북 이렇게 7곳만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7곳 선거 소청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일단 선거 소청 지역을 추리는 정도로 의총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김기영 대변인님, 거취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결론 낼 것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뭐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가르마가 타질 거라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총이란 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재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다면 많은 의원들이 모였는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필요했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어떤 내용도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무엇보다도 그 요번에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뭘까요? 보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는 면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싸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승리한다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견이 있다고 파열음이 나는 것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누군가를 심판하듯이 변화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저번에 점정식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정 의원도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게 거칠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좁혀진 선거 소청 지역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의총장 안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자리 배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제 앉았고 주변에는 최고위원과 당대표 비서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보통 지난번에 의총 때 자리 때문에 오늘 어떻게 앉을 건지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예, 다음 그래픽 보실까요? 지난번 의총 때는요,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뒤에 주르륵 배석을 했습니다. 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까지 옆자리에 앉으면서 자리를 통한 압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차재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이 좀 많이 텅 비어 있었는데 자리 배치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지난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했던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 옆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 옆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이 옆에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기류를 저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치가 뭐 이렇게 결판 나진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의원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뭐 오늘 뭐 비공개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송석준 의원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기류는 장동혁 대표의 조기 퇴진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서는 오늘 뚜렷한 결론은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부분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의원총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 기류가 자리 배석부터 미리 보여준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대표 주변은 다 비워놓고 저렇게 모여 앉은 모습이 오늘 좀 연출이 됐습니다. 비공개 회의 전환 이후에 가장 먼저 거론이 됐던 게 역시 선거 소청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곳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혀지는 배경에는 투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의견이 모이는 상황이에요. 원래 6곳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좀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결론이 나오면 경남 이런 데도 포함하는 걸로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었죠. 또 선거 소청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16곳 전부 좀 선거 소청을 재개해보자는 입장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더 좁혀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얘기가 좀 눈길이 가던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전해준 얘기인데요. 의원들도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미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윤인석 대변인님. 미치려고 한다 이 말이 장 대표의 어떤 설득이 안 먹혔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논리가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설명만 좀 보태주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자기 의사가 관찰이 안 되니까 저런 표현을 쓰시는 건데 16곳 전부를 소청을 대상으로 하자. 그러면 이건 전면 재선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같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얘기는 전국적으로 정말 선거가 문제가 돼서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투표용지 부족해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장 당락 여부를 가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저런 소청 대상에 넣겠다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억지로 설명을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설명을 하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시기 때문에 이걸 줄이자는 얘기는 결국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과연 얼마나 당락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으로 좁혀서 얘기하자는 의사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7곳으로 줄여졌잖아요. 네.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가져서 통과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장동혁 대표는 또 한 번 정치적으로 몰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 소청을 내는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저는 어제까지는 잘했다고 봐요. 어제 자칫했으면은 사고 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업무 방해하고 하는 것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당이 동조하면 안 된다.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위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목표는 전국 재선거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은 재선거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 왜 당대표는 전면 재선거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정치적인 구호가 다 정치적인 화법인 것 같다. 네, 일단 7곳으로 최소화시켜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예. 뭐 의총 결론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주장했던 것보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설명대로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늘 했던 것이 이제 이번에 선거는 왜 진 것은 아니다 하면서 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뭐 인천, 경기 뭐 하는데 이제 사실은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민영배 시장이 한 79%로 당선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부실 선거로 인해서 뭐 참정권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바뀔 확률 자체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 그렇죠. 예. 그러나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김부겸 이제 후보 같은 경우 45%. 그래 당선이 한 8에서 9%니까 그런 데이터 가지고 하게 되면 대구는 이제 소청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왜 대구는 또 빠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은 다 아는 겁니다. 판사 이전에 양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본인의 거치가 분명히 문제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행운인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뭐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서울이 또 포함된 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 같은데 김기웅 대변인님,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 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국민의힘은 다시 선거 소청해보자라는 건가요? 이게요,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하지 말고 선거를 졌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 30대가 보는 이번 선거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공정했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 과정성이 과연 공정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밝혀진 걸 근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관위 보니까 이게 보면 투표용지 부족한 것도 기본인데 입력도 잘못한 게 있고 또 어떻습니까? 명부도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밝혀진 게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소청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법원도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최대한 끌어안되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차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무엇보다도 2030 현장의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최대한 끌어안고자 하는 거고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됐는데 왜 경남하고 대구는 왜 빠졌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많이 됐죠. 그게 6만 표이기 때문에 그게 속된 표현으로 대세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좀 불거진 면이 있고요. 대구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부분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설득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거기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미치겠다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논리라면은 광주 전남은 왜 들어갔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는데 지금 논리대로 하면 서울은 6만 표밖에 차이 안 났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현장에 2030의 여론이 다 응축돼서 저 현장에만 가면 그 여론을 다 알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2030이 저기에 평일에 갈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고 저기서 의사표시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 그것 없이 현장에 가서 뭐 목소리를 다 듣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국민들로부터는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소청은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자는 취지이지 전면 재선거 이렇게 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주장보다는 정말로 가능한 얘기를 정치인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아까 송석준 의원이 제기하면서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 중간에 나왔던 의원들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시작해서요. 진짜 방송이 있어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났어요? 누가 의원이 직접 사퇴하라고 발언하셨어요?
지금 막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혹시 의원님도 발언하고 있을까요? 아니, 조금 전에 시작했어요. 대표님 발언은 좀 하셨을까요? 당대표 사퇴하라는 메시지. 아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직접 발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지금 저 방송 출연 때문에 지금 가야 돼. 네, 의원총회가 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 의총이 시작이 됐고요. 당대표, 원내대표 발언이 있었고 자유 발언이 좀 시작이 됐었고 선거 소청 문제를 좀 결론 지은 다음에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일부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네, 의총 한 번만으로 끝낼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거취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좀 의총 소집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의총은 일종의 뭐랄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일종의 그 방향을 타는 하나의 분수령의 의원총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지금 얼마만큼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류를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의원들의 생각이 장동혁 대표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좀 굳힌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요.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의 아까 우리 선거소총과 관련된 입장 정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마다도 도로 친윤당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사실 정정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 본인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지금 주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읽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거 소총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뭐랄까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7곳으로 압축하는 그런 당론으로 만들어가는데 리더의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동혁 대표와 사실 거리를 두고 있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의 의원총회는 일종의 뭐랄까요 물꼬를 트는 장동혁 대표의 이 사태를 재촉하는 물꼬를 트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를 해왔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를 놓고 박준태 의원과 권영진 의원도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 자막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박준태 의원이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사퇴 모임이라서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체가 없다면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당대표 퇴진이 참정권보다 중요한가? 뭐 이런 반문도 했다고 하고 권영진 의원은 자기가 해체하라고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도 원래 행사처럼 내 사퇴를 얘기하는 판에 박힌 자판기 같은 의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박준태 의원이 좀 대신 나서서 싸워준 느낌이네요. 뭐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 나왔던 분들 위주로 나와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 의원들 중에서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가 장동혁 거취 관련해서 원내 대변인이 발표할 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시는 분들은 이전에도 계속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리더십을 의총에서 만약에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끌어내린다고 했을 때 좀 더 중립적인 우리가 봤을 때 한동훈계나 아니면 대안과 미래 이쪽 분들이 아니라 제3의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좀 더 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땐 예전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정식 원내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안정적 변화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총이라는 곳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소총의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선거 소청 문제였다 보니까 사퇴가 뒤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박준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의원이 또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 정말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 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제가 그 장동혁 대표한테 서운한 사람입니다. 서운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저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걸 패배 또는 참패라고 선언한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궐선거로 대구에서 의원에 당선이 된 이진숙 의원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 선방했는데 왜 사퇴하느냐 옹호에 좀 나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의원 본인은 이제 장동혁 의원에게 서운할 뻔했지만 서운한 건 아닌 것이죠. 예, 본인은 공천을 이제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대구시장 때 이제 컷오프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장동혁 의원과 어떻게 보면 이장 콤비처럼 계속적으로 대화가 되면서 보궐, 그것도 대구입니다. 뭐 광주, 전남, 뭐 경기가 아니고 대구에서 보궐을 그렇게 전략 공천으로 낙하산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사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진숙 의원이 이제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인데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보면 행보가 기대보다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오늘 의총도 이렇게 좀 끝나버린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뭐 논의가 조금 더 있을까요? 대안과 미래를 저렇게 대안 없는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당대표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위해서 저런 발언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당대표를 도와주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끝까지 몰릴 때까지 몰린 겁니다. 25명 의원이 있는 대안과미래를 초선 비례가 무슨 자격으로 해체하라고 하겠나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 장 대표는 지금 부정선거, 거기에 따른 재선거에 올라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국정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거 부실에 대해서 선관위를 질타하고 그 과정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장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적인 전면 재선거라든지 일말의 부정선거 그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가 될 거예요. 그럼 장 대표가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의지할 수 있는 논리 체계는 없어지는 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급격히 장 대표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작동하지 않는 당 대표, 작동하지 않는 당 지도부를 두고 막강한 여당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기국회 들어갈 거고 여당도 지금 전당대회 8월에 하면 분열하든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을 그럴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당은 저기에 매몰돼서 당대표라는 분이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국회 안에서 제대로 할 일을 아는 체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지도부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예. 오늘 의총이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 마감,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전국 16곳 모두 내겠다고 해왔죠.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성원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대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소청을 전국 16곳 중 7곳만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소청 16곳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의원총회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7곳은 당초 긴급 최고위에서 의결한 6곳에 충북만 추가된 결과입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과 전남, 광주, 인천과 경기, 충북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돼 참정권 침해가 확인된 곳입니다. 장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직접 발언도 했다는데 결국 의견 수용이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소청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장 대표 주장처럼 전국에 모두 내자, 아니면 7곳이나 10곳 등 일부만 하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절대 다수가 7곳만 소청하자는데 공감을 표시했고요. 장 대표 주장인 전구가는 한 자릿수 의원만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가 의총 중 소청을 미리 안 해놓으면 국정조사 중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할 수 없다면서 전국 16곳을 모두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 불복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면서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 마지막 날에 7곳 소청을 접수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모두 내려야 합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해당 지역 선거가 무효로 처리돼 30일 안에 재선거 치러야 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시에는 열흘 이내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장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 논의도 벌어졌습니다. 소장파들이 요구했던 첫 의총이 열린 거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퇴 요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개 발언 이 시간부로 비공개로 해야 원활하게. 아니 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그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차피 내가 저 순서를 하지만 이렇게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충돌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장 대표 사퇴 요구는 분출됐습니다. 제가 우리 사퇴를 촉구를 했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충청권 중진 의원도 장 대표 사퇴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자 당대표와 당 모두가 사는 길이라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미 탄핵된 대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역대 당대표들을 열거하며 모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졌다고 장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 또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다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퇴 압박에 반발하며 소장파 모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장 대표는 의총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뚜렷하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격적인 접촉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장 대표 퇴장을 유도하는 것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서울까지 포함한 전면 재선거 주장도 다시 받아쳤습니다.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오 시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수정당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책임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정치권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연명을 위해서 선동하고 명확한 대책 없이 거기 올라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주로 지역구에 머물던 한 의원, 오늘부터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옛 친윤계가 주축인 국회 연구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습니다. 복당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조금 예상보다 길게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당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24일 이 포럼에서 보수당의 책임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의총이 열린 거예요. 네. 자, 장동혁 사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네, 그동안 도대체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되냐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장파 쪽은 전체 의원 80%는 사퇴를 바란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소수가 과대평가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오늘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드러나는 자리였다.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예상했던 양쪽이 다 나왔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대한과미래 소속 의원들 송석준, 권영진, 조은희 의원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장 대표 면전에서 계속 버티면 찌질이 당대표 소리 듣는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반대로 새로 국회에 들어온 이진숙 의원, 의총 첫 발언으로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궁금한 건 그동안 이제 침묵해오던 사실 이제 주류 의원들인데 그들도 목소리가 좀 나왔죠. 네, 그게 궁금한 부분이죠.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의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퇴 쪽이 더 많았습니다. 충청 지역구 사선 이종배 의원, 지방선거 완패는 아니지만 다음 총선 대선을 위해 결단해달라면서 사퇴 요구했습니다. 영남 3선 윤한홍 의원, 재선 박형수 의원도 사퇴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박대출 의원은 사퇴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분석해보니까 대표가 유세간 곳에서 떨어졌다는 건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취지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사퇴 쪽으로 좀 더 드러는 난 겁니까 이제? 맞습니다. 일단 원내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진숙 의원을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장 대표 쪽에서는요. 대표를 공개 옹호하기는 원래 어렵고 나머지 침묵하는 다수가 다 사퇴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장 대표 의원총회 1시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는데요. 원래는 의총 불참도 고려를 했었지만요.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치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대안과 미래 해체하라 아니면 대안 없는 미래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 명확히 한 겁니다. 선거 소청을 설명하기 위해 의총에 왔다고 지금 손 기자가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 대표 뜻대로는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이 투톱 간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장 대표가 오늘 의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16곳 전국 전체를 선거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장 대표 의견에 동의한 사람 단 2명뿐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동의한 7곳 소총에 대다수가 동의한 겁니다. 이 장 대표도 의원들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류 의원들이 장 대표와 거리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쏠렸다는 점이 확인된 거거든요. 이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를 표결에 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오늘 논의가 더 이뤄지지는 않았지만요. 장 대표 입장에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 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잠실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야당 지도부도 가고 좀 조율을 해서 진입을 하는가 했는데 결국은 또 무산이 됐고 그리고 어제 소식이 전해진 게 뭐 펜싱 선수들은 자기 칼이 아닌 걸 빌려서 일단 경기 때문에 출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찰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제 한 여성에 의해서 그 진입이 무산됐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다른 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제 시위대가 이미 그 체육단체 관계자들 출입을 허용해야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하고 이미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일정 부분 그 경찰력의
행사가 뭐 불가피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이제 어제 채널A 뭐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안에 물건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처리를 못한 일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핸드볼 경기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여러 경기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거기 이제 전산망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직원들 급여도 지출을 못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펜싱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도에서 열리는 그 펜싱 선수권 대회 자기 칼도 아닌 남의 장비 빌려가지고 선수들이 출국했는데 그러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수들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그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데다 지금 그 아시안 게임도 성결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 지금 경기 종목 선수들이 훈련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거는 좋고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나 그게 타인의 그런 권리나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어제 보니까는 공권력이 그 현장에는 외곽에는 있었지만 그 대치하는 상황에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대한체육회 그 직원들이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공권력에 보호 요청을 했던 건데 원활하게 그게 좀 진행이 안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경찰도 책임을 다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장동혁 대표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시위자들이 거칠게 항의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뭐 공권력에 막 경고하고 이랬던데 적절치 않은 모습이고 저게 지금 개표가 다 끝난 개표함에 못 옮기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고 이 보증하는 선에서 그걸 그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방법이 충분히 투표한 있을 보존을 할 수 텐데. 있도록 법원도 그렇고 방법이 있는데 저는 국정조사 앞두고 있으니까 그 시작 전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함께 그 현장 상황을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경찰도 뭐 체증해가지고 사후적인 법 집행뿐만이 아니고 저 정도 됐으면 현장에서 그 어떤 그 일종의 현행범이잖아요. 업무방해. 그거 방치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항상 이제 올림픽공원 갈 때 모자 쓰고 이렇게 혼자 간 사진들을 올렸다면 이제 어제는 이제 모자도 벗고 가서 좀 의원들도 함께 갔던 모습이었는데 재선거 소청을 오늘이 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의 총의도 모으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냐 해서 오늘 의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선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거의 없죠. 제로에 수렴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뭐 신의 한 수다 생각해갖고 이렇게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신의 무덤을 판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6월 3일 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일자별로 장동혁 대표의 행적을 쭉 보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6월 5일에 처음으로 그 현장, 잠실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때는 뭐 재선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에 이제 재선거라는 걸 들고 나오고 그리고 이게 선거 소청이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그 처음부터 재선거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면 전국 전면 재선거 그럼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의원총회도 열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날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리고 그 뭐 재선거 지역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어떤 신문은 뭐 대구가 포함됐다 어떤 신문은 빠졌다 뭐 들쑥날쑥해요. 그건 신문 잘못이 아니라 이 장동혁 그쪽 사람들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런 날린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마도 전 뭐 의원들로부터 이제 그 규탄을 세게 받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 개인의 진퇴 문제가 아니고 그 개인의 진퇴 문제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중요한 이 당의 노선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갖고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와서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뭐 개헌군을 투입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을 망쳐먹은 게 바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의 진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의총,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계속 해서 이게 장동혁 일파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가 맞는지 아니면 부실선거로 규정하고 해체 수준의 선관위 구조개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당론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당론을 정해놓으면요. 만약 후자로 그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이 계속 당대표에 있으면 당론을 위반하는 해당 행위를 일삼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당론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뭐 내일 이제 원래 본회의 앞두고 본회의 앞두고는 사실 잠깐 이제 모여서 안건 설명하고 가는데 오늘 열자라고 해서 오늘 열리는 것 같아요. 좀 치열하게 토론이 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소청 그렇죠, 시한입니다. 시한이죠. 때문에 오늘 제출하겠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결정인데 그 전에 어쨌든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포함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한과 미래나 이런 의원들의 주장이어서 오늘 의총이 소집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건 참정권 침해 사태라는 건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 자체로서. 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건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과 지금 선거 이후에 본인을 향한 거취 압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본인 입지가 흔들리고 본인 스스로 정치적 방어에 나선 것과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걸 갖다 결합시키면 안 돼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후자의 목적을 가지고 전자를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없던 소청, 재선거 이런 주장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 저 광장에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얼굴들이. 저 광장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강경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자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 동력 삼아서 당내에 자기 정책 입지를 방어하려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소청이라는 건 법적 절차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법적 절차를 일종의 이제 정치적 행위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엄밀하게 하려면 문제가 됐던 투표소들에 한해서 선거소청을 하는 게 맞죠. 개혁신당이 그 방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근데 이거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광역단위 전체에 대해서 그것도 일관된 기준도 없어요. 뭐 대구나 경남 같은 데도 복수에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가 있었는데 거긴 또 제외해놨어요. 서울은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선거소청은 제가 보기에 절차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데 일종의 정치행위로 저걸 하고 있는 데다가 재선거 주장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슬로건이잖아요. 여야가 만나서 합의하면 재선거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판결로 확정될 때만 재선거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선거 당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돼야 기존 판례에 따르면은 선거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서울만 보더라도. 근데 계속 저 문제 해결 이전에 당내에서 뭐 선거 책임론 포함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뭐 잘못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저 뒤로 가서 숨고 있잖아요. 대단히 좀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 사람이 막 올라타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올라타고 또 뭐 당내 이런저런 그동안에 숨죽여 있던 윤호개인 세력들 올라타고. 그래서 이분들이 마치 무슨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듯이 저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어제 뭐 등판을 해서 자리 보존용 구호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그 주변 분들이 아니 낙선 목적 아니면 그런 주장을 왜 하냐라고 정도했다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등판을 해서 직격을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다 이긴 선거인데 왜 그러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황당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뭐 이적 행위 비슷한 거고, 심지어 패배자인 정원호 후보도 패배 승복 선언을 한 마당에 같은 당내에서 이러니까 이게 한국 정당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장동혁 개인에게 자꾸만 진퇴 문제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초점을. 이 당의 기본 노선의 문제입니다. 이 당의 기본 노선의 문제고,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그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쳤는데 오늘 동아일보 윤완준 논설위원 그 칼럼 정리해 놨던데 황교안하고 다른 게 뭐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주장으로 보면 장동혁은 황교안하고 같이 당을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전환길도 탈당하고 갔잖아요. 장외 세력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부정선거 음모론당 만들어갖고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지,
왜 이 제1야당은 건강한 보수여야 될 이 당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악성 종양 바이러스를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는요, 이 장동혁 노선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은 상에 의총이 당대표 뭐 올리고 내리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선을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질은 노선이라고 했지만 당대표 뭐 거취 문제가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퇴진이나 이런 조치로 하기가 지도부가 이제 뭐 무너지려면 뭐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사실 쉽지 않다는 아니 얘기가 뭐 버티기 나오거든요. 쉽지 않죠. 기술적으로도 뭐 최고위원 4명 사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고, 근데 신지호 의원님 지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중대한 선거관리의 부실로 볼 거냐, 아니면 조직적 부정선거로 볼 거냐. 후전 근거가 없는데 그냥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국정조사고 특검이고 뭐고 아무리 해도 결국 선관이나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을 반복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는 거기 뒤에 숨어서라도 자기 지금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나쁜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원총회가 대표의 진퇴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은 당론을 결정할 권한은 있잖아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선거라는 슬로건을 쓰거나 그런 부정선거를 외치는 집회에 나가지 말아라, 의원들. 이게 결정이 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처럼 저기 나가가지고 뭐 요즘 이제 모자 복면도 벗어버렸더라고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이제 윤석열의 잔재와 확실하게 선을 끊는다는 거를 보여줘야 지금 모처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이 위치를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살려나갈 수 있지. 지금 저 부정선거 음모론 쪽으로 가버리면 지금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 그 이후에 무슨 수사, 특검, 그 논란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행사를 못해요. 여당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겁니다. 그 때문에 장동혁 대표 보이는 모습은 일종의 해당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의총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도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네.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이 소청에 대해서 얘기를 밝힐 테고, 저희도 이제 좀 잠시 뒤에 국민의힘 의원 2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인터뷰 하신 거에서 이제 전략 무기다, 왜 안 쓰냐, 보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멘트도 하시고, 약간 친한계 분들의 말씀이 급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마냥 뭐 끌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톤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자리 보존용 뭐 이런 구호다 비슷한데, 이 장동혁 일파가 이제껏 정치계의 어떤 상식과 관행을 깨버리고 이렇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해갖고 연명을 노골적으로 도모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내에 비겁한 다수들, 비겁한 다수들이 그걸 수수방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보수 재건의 골든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향후 1년이 그렇다고 봅니다. 향후 1년. 지금 여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 뭐 고륙상쟁이 시작됐어요. 민주당은요. 고륙상쟁이 시작되고 8월 17일 전대 결과에 따라서 정말 좀 피바람이 몇 번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여권이 권력투쟁,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을 때 이쪽은 이제 윤석열 노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보수를 제대로 정비하고 있으면은 수권 세력으로서 엄청난 그 기회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장동혁 그 일파의 볼모가 돼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세 판단에서 조금 속도감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복당은 어렵겠죠. 그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 할 테니까. 이게 이제 함께 정리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원 당규상 6개월 이내로 임기가 남아야 그 다음에 온전한 2년짜리 임기를 갖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네. 6개월 이상 남으면은 자녀 임기만 수행하는 네. 전당대회가 된다. 저 고벌이 되니까.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지금 내리는 거는 애매하다. 뭐 이런 그 아주 그 뭐랄까 기술적 판단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기술적 판단의 문제고 네. 저게 그냥 두면 해악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 식물이 스스로 식물이 돼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저 지금 이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조금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시간이 좀 많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단지 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떼어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능해요. 당을 어떻게 수권 능력을 회복하는 정당으로 만들 건지 선거에 어떤 전략과 계획을 임할 건지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이번에 그 후보들의 그냥 분투로 서울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이긴 거지 네. 이 당의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빨리 교체를 해야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가동이 될 텐데 지금은 약간 이게 좀 뭐랄까 약간 소강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오늘 의원총회도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냐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나오실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민주당 보니까 딱 2달 앞이네요, 전당대회가. 네. 근데 어제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니까 연임 도전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당원이 한다. 이제 당원의 방점을 찍으시더라고요. 출마를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사실 지금 극도로 갈등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대통령 메시지가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운 출마일 수밖에 없어요.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문법으로 보면 저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출마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뉴노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것으로 지금 네. 보이는데 출마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출마해서 당선이 안 되면 정청래 대표 향후에 이제 정치 경로는 조금 복잡하게 꼬이겠죠. 근데 저는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국정 2년차 접어들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과제와 국정 운영 방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당대표, 개성이 강한 당대표라기보다도 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을 선호하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그에 비해서는 대통령 기준으로 볼 때 원심력이 형성되는 당대표잖아요. 게다가 공천권을 갖게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자칫 국정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저는 여권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과유불급이어서 그건 뭐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사례도 있고 뭐 그렇게 난폭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책임을 혼자 다지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내에 형성되는 반정청래 기류가 네. 비단 선거 책임만이 아니고 지난 1년간 당 운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를 각각 선호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이 형성됐다면 지금은 정청래 지지와 강한 정청래 반대가 형성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 강한 정청래 반대는 사실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권리당원들 표심을 믿고 출마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기류로 보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정청래 대표한테 조언하거나 권고하는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조언할 수 있다면 물러서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나갔다 부러지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진짜 정치가. 그리고 지금 시기에 본인이 이 당을 거대 여당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유형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같은 리더십은 일종의 전시형 리더십입니다. 선명한 기치를 내세워가지고 싸우고 돌파하고 전선을 만드는 이런 리더십인데 지금 여당은 어떻게 보면 균형과 안정과 통합과 포용과 뭐 이런 걸 책임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리더십은 아니에요. 정치인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본인이 좀 한번 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물러서야 할 때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물론 설수 당원의 없을까요? 주인은 당원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나라의 그렇죠. 주인은 1인 1표제 국민이다 할땐 당연한 하고 얘기긴 똑같은 합니다. 건데 이 정치인의 언어는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은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1인 1표제, 1인 1표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뭐 하면서 1인 1표제를 요번에 꼭 사수해서 그 대의원 비중 확 똑같이 그 한 표제로 하면서 뭐 하겠다. 이거는 자기가 고하겠다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주변을 보더라도요, 이미 김어준 씨도 며칠 방송 쉬고 돌아와서 요번에 좀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조국당과의 합당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8월 전당대회는 그 이슈가 제대로 좀 다뤄져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며칠을 쉬고 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도 그 노무현 재단 뭐 걸리니까 그 딱 신변 정리, 주변 정리, 신변 정리 하잖아요. 한 번 제대로 싸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의 우군, 뭐 요새 뭐 유행어로 문조 털레유 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미 출전 채비를 갖췄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런 그 언어도 나는 이제 간다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 쪽이 되게 하는 게 거칠어요. 지금 이거요. 국무총리 신분인데 무슨 어제도 호남에 뭐 지방의원 당선 축하연. 아니 이분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국무총리 주요 일정이 민주당 그 선거, 그러니까 관건 선거 운동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 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 청문회에서 뭐가 나오던 김민석은 무조건 내보내야 되니까 한성숙은 뭐가 나오건 말건 무조건 또 임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게 지금 정청래를 다루고 있어요. 아니 뭐 이제 거칠다. 그렇게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그러니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되는 거죠.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방법은 이걸 이제 권력 투쟁이 아닌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일종의 노선 투쟁으로 성격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후유증도 작고 그러니까 여당의 체질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중도 실용 확장,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지향하는 노선이라면 그 방향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서 이 이제 통치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걸 내놔야 되고, 이전에 그에 반해서 선명한 개혁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 이런 걸 중시한다면은 지금 국정 운영에서 어떤 점들이 그게 빠져 있다 이걸 놓고서 논쟁을 해야 이게 생산적 논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패싸움하듯이 하게 되면 끝나고도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권력 경쟁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잘못된 노선과의 싸움이지 그냥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와의 싸움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판 치면은 당내에서 그 각 정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여당은 국정 책임을 갖고 있고 국가의 운명과 연관돼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여서 조금은 더 책임감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하니 여야 모두 지금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지켜보고 전당대회는 2달이나 남아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앞서 말한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하면서 그 시위대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죠.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장 대표에 대한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우리 뉴스일 라이브가 끝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자,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재선거 소청 관련해서 논의하는데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요청을 해왔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 장동혁 대표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는 이미 정치적인 수명을 다했다. 리더십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진들의 역할을 강조를 했죠.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서 뭔가 기둥 역할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그 사태 이후에 중진 의원들이 보였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윤 어게인에 얹혀가지고 비슷한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네.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많이 내줬죠. 그런 면에서 그래도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선 의원들이 왜 이렇게 개혁적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번 6.3 지방선거 선거 결과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왔고 장동혁 대표를 앞세워서 선거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거의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의원총회가 이렇게 늦게 열린 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네. 저 정도 지방선거에서 패했으면 사실 그 다음날 지도부가 국민께 민심의 회초리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거취에 대해서 지금 의원총회가 이렇게 뒤늦게 열리는 것조차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7개 지역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의원들의 뜻을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러면서 당 내에서 사퇴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내가 사퇴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실 텐데요. 그 이유가 나오자 당내 소신파에서는 또 곧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예를 들면 뭐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상당 기간 그거에 매몰돼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두 다 의원들이 당권에 이제 주목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올 연말까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걸 초래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당내 싸움에 집중하자는 것인지. 그거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두는 우주가 돈다는 장동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싸우는 것도 제대로 싸우고 잘 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광장에 뛰어갈 것이면 당직을 벗고 네. 개인의 자격으로 가야 돼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투표용지 사태, 내가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이 투표용지 사태에 공백기가 생긴다. 그 말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내 사퇴 문제도 아니고 선거에 대한 책임 문제도 아니고 투표용지 사태가 지금 가장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 이슈로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뭐 우주가 장동혁 대표로 중심을 두는 장동설이냐. 네. 그러니까 장동혁 모든 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공명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명심으로 포장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은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선거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지금 물러나게 되면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거냐라고 하는 논리로 나는 물러날 수 없다.
된다라고 하는 그 배수진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 시위 현장에 나가갖고 처음에는 약간 자정작용 노력, 공감대 형성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볼 땐 이제 합리적인 시민들이 저기에 가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는 것 같고 일정 부분 국회에서는 지금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를 통해서 지금 일단 이 소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최고위는 거기에 대해서 이 같이 의견을 수렴했지만 네. 실제로 원내대표와는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결과가 결국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심사를 해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견이 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총회를 모아가지고 지금 국민의 어떤 전선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네. 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도의 네.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초반에 나갈 때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일반 평상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거를 한 패널께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나가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위대에 정장 차림의 당 대표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이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름을 붓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와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 더 이상 혼란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저는 결정은 내리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이 입국을 할 때 마중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당이 여당답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저희 야당이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전혜 대변인께서는 이 투표용지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 대표가 끝까지 이거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한동훈 의원, 이런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앞으로 다가올 내년 총선 절대 치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자산인 본인을 빨리 데려다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요.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선 이후에 이제 복당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은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저는 뭐 지금은 그 이야기로 네. 또 다른 당내 문제로 저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 쇄신과 네. 변화. 그러나 당내 문제로 또 다시 이제 한동훈 복당 문제가 나오면 그게 또 다시 이제 당내 분열상을 네.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은 봅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오히려 당내 분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았죠. 그때까지도 장동혁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당내에서는 분명히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한동훈 의원도 당연히 감지를 했겠죠. 장동혁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더 나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에 공감해요. 거기에서 많은 어떤 분노와 미래가 담겨 있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도구로 쓰고 있다. 싶은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망치면서 공소 취소해서 자기 살기 길에 나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 둘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한동훈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도요. 그렇게 강한 멘트는 많이 자제해왔던 그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수위는 갈수록 지금 아주 독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에 자신이 붙은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훈, 한동훈 두 정치인의 비판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6.3 지방선거 직후에 저 두 정치인은 장동혁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거라고 예측 못했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게 연관이 되면서 좀 서로 얽히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아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유지된다면 저는 아마 장동혁 체제는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논의를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징계 논의가 재개될 거고 그럼 내년 전당대회까지 아마 비당권파의 입지는 더 축소될 거고요. 어허. 그렇게 되면은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저는 장동혁 대표 다시 연임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아마 이 얘기를 하겠죠. 한동훈 의원 복당 주장하는 사람 전당대회에 나가서 나랑 승부를 보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대리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가 유리하겠죠. 그런 대리전을 치러서 본인이 또 승리를 한 다음에 이것 봐라. 당원들은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 때 비당권파를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을 공천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저는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 두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도 이런 시나리오나 저랑 다른 시로를 당연히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체제가 유지된다면 비당권파에 대한 압박은 유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는 단단하고 튼튼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겨우 연명하는 산소호흡기의 역할을 하다가 사스러질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